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서거 54주년 추모 예배 연설에서 그를 성경의 모세와 요셉에 비유했습니다. 지난 15일 워싱턴 포스트가 1999년 이래 미국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62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9건이 성인 또는 10대의 범행이었으나 10세 미만 아동이 방아쇠를 당긴 경우도 최소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이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시장 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USPS 우편 요금이 또 인상되었습니다. 연방우체국은 운영 비용이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편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데스플레인시에서 지난 15일 일요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세 소년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직 간의 다툼이나 누군가 원한을 품고 행한 범죄로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서거 54주년 추모 예배 연설에서 그를 성경의 모세와 요셉에 비유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지아에 위치한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영감을 주는 지도자인 모세의 길을 따랐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틴 루터킹 목사는 꿈과 그 안의 약속을 신뢰한 요셉의 길을 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더 큰 소망을 예비하게 하였고 곧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그는 비폭력으로 정의를 위해 싸운 전사였으며 주님과 구주의 말씀과 길을 따른 인물이라며 우리도 그의 길을 진심으로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886년 설립된 에베네셀 침례교회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1960년부터 1968년 암살되기 전까지 공동 목사로 섬기면서 설교를 전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약 6,000명 규모의 이 교회는 2021년 라파엘 원옥 담임 목사를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 배출하며 또 한 번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워싱턴 포스트가 1999년 이래 미국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62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9건이 성인 또는 10대의 범행이었으나 10세 미만 아동이 방아쇠를 당긴 경우도 최소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건은 아동들이 집에서 장전된 총을 가져와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경찰이 학교에 가져온 총을 아동이 발사한 경우였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러한 총격 사건 대부분은 아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진 사건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23년 전인 2000년 2월 29일 미시간주 플린트시 외곽의 뷰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1학년이었던 6세 소년이 같은 반 소녀에게 다가가 가슴에 총을 쐈으며 소녀는 곧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이 소녀는 평소 종종 머무르던 우범지대에 놓여있던 신발 상자에서 32구경 반자동 권총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권총의 주인으로 밝혀진 19세 남성은 이후 기소돼 2년여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아서 부 씨는 이 소년이 가정에서 늘 방치돼 온 어린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기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 기퍼즈 법률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23개 주에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이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시장 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시간 대학은 4가지 조사 결과를 들어 소비자들이 자신과 국가의 미래 재정 상태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낀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위축의 징후로 미시간대 조사는 실질 임금 상승률 하락과 고용시장 둔화, 어려워진 은퇴, 경제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들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월별 실질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 0.9% 하락했는데 21세기 들어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실질 임금은 1.4%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중 선진국에서는 실질 임금이 2.2%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근로자 실질임금은 2021년 2.1% 하락했고 작년 12월에는 1.7% 감소했습니다. 2023년 USPS 우편 요금이 또 인상되었습니다. 연방우체국은 운영 비용이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편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표를 포함해 일부 USPS 운송료는 오는 22일부터 4.2% 인상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에버 스탬프로 불리는 일반 우표 가격은 60센트에서 3센트 오른 63센트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우체국은 또 등기 우편물, PO박스 대여비, 머니오더 수수료와 보험료 등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데스플레인시에서 지난 15일 일요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세 소년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일요일 오후 9시 30분경 1300 페리 스트릿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16세 소년이 몸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데스플레인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직 간의 다툼이나 누군가 원한을 품고 행한 범죄로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17일 화요일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18일 수요일에도 구름 끼고 흐린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밤 최저 기온 36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